안녕하세요. 네, 방금 주제를 뭐라고 하셨죠? 전북교육? 전북교육에?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아, 그렇게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전북교육의 방향. 전북교육의 방향이요? 네. 그냥 그건 그대로 적혀 있는 거고. 네. 오늘 강의는요, 문학작품 돌아보기로. 문학작품 돌아보기. 훨씬 부드럽죠? 네. 누가 방해? 그냥 가볍게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우선 작가 아시죠? 예? 아니, 그냥 안다고 일단.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이렇게 아느냐고 물어보면 일단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하면 이제 아는구나 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니까 그냥 몰라도 이렇게 끄덕끄덕하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알렉산드 뒤마. 프랑스 국적이었죠. 그리고 원래 프랑스 식민지였던 아이티. 여기서 어머니는 아프리카 노예 출신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백인입니다. 그러니까 흑백 혼혈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프랑스 본토에서 문화 활동을 한 겁니다. 저번에 생물 연대가 1802년에 1870년, 그러니까 만 68년을 산 거네요. 그러면서 아주 작품들을 남겼죠. 그런데 이번의 작품들의 특징은 어드벤처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냥 어드벤처가 아니라 항상 역사적 배경을 깔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엘바섬, 그리고 저희 루이 13세 뭐 이런 식으로 역사적 배경을 깔고, 그리고 실제로 등장 인물들은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들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품을 쓰고 있습니다. 역시 중요한 작품이라고 하면 이걸 들 수 있겠죠. 영어로 쓰겠습니다. The Count of Monte Cristo. 몬테크리스토 백작. 이게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여기서 나오는 중요 인물, 역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당테스라는 인물이죠. 1등 항해사입니다. 배를 타고 다니는 거, 터키도 다니고 이탈리아 다니고 쭉 다니는 겁니다.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 이 당테스에게는 자기가 평생을 같이 하고자 맹세했던 메르세데스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죠. 그런데 항상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세상 그냥 두질 않죠. 누군가 또 인터뷰에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기에서 이들 사이에 나타났던 사람이 메르세데스의 사촌인 페르낭이었습니다. 페르낭이 여기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혼식을 하는데 그날 이제 일을 저질러 버리는 것이죠. 형사 문제로 해서. 그런데 여기 또 검사가 안 나타날 수가 없죠. 윤 검사가 아니고 빌포르 검사가 여기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이제 음모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당시는 언제냐? 1815년이니까 그때 엘바섬에 유배되어 있던 나폴레옹이 거의 탈출을 꿈꾸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음모를 벌이는 거예요. 페르낭 그리고 빌포르 이런 사람들이 음모를 벌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제거해버리자 하는 거였죠. 여러분 가끔 언론에 보면 무죄인데, 그러니까 범죄인이 아닌데 범죄인으로 몰려서 검찰에서 당하고 법원에서 당하고 10년, 20년, 30년 옥살이를 하고 그런 사람 나타나죠.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일상 살아가면서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온갖 누명이 다 뒤집어 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주의 말을 해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사법 피해자 모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검찰에 당한 사람들, 법원에서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끼리 서로 기대면서 서로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죠. 굉장히 거대한 권력과 싸우는 거죠. 도대체 이건 승부가 될 수 없는 그런 싸움이지만 이분들은 건단 말이에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이 당테스. 그래서 이 사람을 영장도 없이 체포해서 구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프라는 섬이 있어요. 여기가 마르세유 그 앞바다 쪽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이프라는 이게 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명 감옥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감옥섬. 여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 인생 끝난 거죠. 인생 끝난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당테스가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죠? 아베 파리아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죠? 천주교 신부예요. 가톨릭 신부. 이 아베 파리아도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어느 날 이 당테스가 자기 방에 있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순간 이거 혹시 탈옥을 꿈꾸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맞았어요. 그 짐작이. 그래서 이 아베 파리아 신부는 계속해서 탈출을 시도하고 나중에 서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오래 있었어요. 당테스도 14년 옥살이를 했지만 여기 아베 파리아가 더 많이 했단 말이에요. 나이도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이제 기력도 세해지는 것이죠. 그때 아베 파리아 신부가 당테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뭘 하나를 이렇게 쪽지를 이렇게 줘요. 쪽지를 써요. 그런데 그 쪽지 속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는 겁니다. 1498년 4월 25일 몬테크리스토 섬에 내 전 재산을 숨겼다. 동쪽 끝에서부터 20번째 파일을 치우면 나오는 두 번째 동굴 가장 깊숙한 곳에 보물이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탈리아 최고 부자였던 스파다 가문에 300년 이상 전에 내려오는 보물에 대한 비밀 유언장이야. 그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었던 스파다 백작이 죽기 전 내게 준 책에 끼어져 있었지. 내가 그 친구의 책을 받음으로써 보물의 주인이 되었단 말일세. 그러니까 그 비밀 유언장, 이것을 아베 파리아가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베 파리아가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못 살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다시 당테스에게 주는 겁니다. 파리아 신부가 죽어요. 근데 그 푸대 있죠. 시체를 닿는 푸대. 거기에 이 당테스가 자기가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저쪽 파도 치는 대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시체를.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바다로 빠져서 거기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겠어요? 그 다음에 몬테크리스토 섬으로 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말 그대로 일확천금을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 신분이 바뀌는 거죠. 뭘로? 당테스에서 1등 항해사 당테스에서 몬테크리스토 백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복수잖아요. 복수. 그래서 하나하나 복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의 평생 사랑이라고 여겼던 메르세데스는 페르낭이 채가버리고, 그러고 나서 복수를 하는데 한참 복수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신의 영역을 건드리고 있는 거 아니야? 신의 영역을 건드리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무슨 일 하다 보면 너 내가 기억하고 있어. 내 마음속으로. 아니, 저 평소에 그런 말을 합니다. 긴장하세요. 나 뒤끝 있는 남자야. 어때요? 김성환 교육감 얼굴 보면 자세히 보세요. 뒤끝 있어 보이죠? 아니에요? 박자를 좀 맞추셔야지. 네,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해요. 나 뒤끝 장렬하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긴장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 당테스가 내가 지금 신의 영역을 건드리고 있는 거 아니야? 복수는 굳이 내 손으로 하지 않는 거잖아. 내가 아니도 결국 하게 되잖아. 아니면 스스로 무너지던가. 그러면서 이제 반성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몬테크리스토 백작, 이 작품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이 있어요. 궁극의 절망을 맛본 자만이 절정의 희망을 느낄 수 있다. 궁극의 절망을 맛본 자만이 절정의 희망을 맛볼 수 있다.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통하는 것이죠. 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뒤마하면, 아리아스는 뒤마하면 또 하나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죠. 더 쓰리 뭐죠? The Three Musketeers. 이게 삼총사,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삼총사 그런 뜻이 아니고 총사 3명이다 이러면. 그러나 프랑스 당시 왕정의 루이 13세 때 왕의 최근위대인 총사대가 있고 그 총사대원 일을 하고 있는 3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삼총사예요. 이 총사대 대장은 트레빌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등장하는 중요 인물은 누구죠? 다르타냥이었죠. 다르타냥. 그리고 이 다르타냥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아토스, 포르토스, 그 다음에 아리아스. 옳지, 아리아스. 이렇게 해주면 내가 편하죠.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 3사람이 총사라는 거예요. 여기 사람은 뭐냐? 아버지가 총사대 출신이에요. 근데 시골에 낙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너는 반드시 파리로 가서 총사대로 들어가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나이가 어리지 사람들이 다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다 우습게 봐. 이 작품에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아토스의 어깨, 그 다음에 프로토스의 망토, 그 다음에 아리아스의 손수건. 근데 결국 이 사람들 앞에서 다르타냥이 자기의 무술을 보여주는 거죠. 무술을 보여줘.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총사대 부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위기 상황에서 그 추기경의 친위대가, 추기경을 중심으로 추기경의 친위대가 이 왕비를, 에스파냐 출신의 왕비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여기서 기지를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왕비가 목숨을 구해요. 위험에서 빠져나와요. 그때 이제 그 국왕이 이 다르타냥에게 그 말을 선물로 내리는 거죠. 고맙다. 이거 받아. 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받아, 다르타냥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다르타냥은? 그 말을 어떻게 했죠? 어커터, 4분의 1씩 나눈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렇게 준 거죠. 이것도 역사적 배경이 루이 13세 때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쓴 책입니다. 쓴 책이에요. 그리고 나서 알렉산드르 듀마가 있으면 거기에서 나온 또 자식이 있겠죠. 누구죠? 그 유명한 사람? 듀마 2세라고도 하고 드마 피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피스는 영어로 하면 son이라고 하더라고요. S1. 그러나 듀마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사람이 책을 하나 썼죠. 작품을 하나 썼죠. 그게 D부터 써야 되겠네. 이렇게 되나? 이게 제 카틸레가 영어로는 카틸레인데요. 저거 혹시 아시는 분이 카틸레가 뭐죠? 카틸레가 이건 아시겠죠? 영어로 하면 레이디죠. 레이디야. 이 카틸레 이것을요. 그 일본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번역했냐?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요 참중나무라고 한대요. 참중나무 아시나요? 참중나무? 모르세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참중나무라고 한대요. 근데 이상하게 일본 사람들이 이거 참중나무라 하지 않고 동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게 이것은 영어로 하면 전치사 인이 되고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네? 이거 일본식으로 하면 동백나무의 레이디 아가씨가 되겠죠. 간단히 하면 동백 아가씨.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이요, 일본 사람들이 동백을 한자 하나로 쓸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쓰느냐? 나무 목자에다 봄춤자를 쓰는 겁니다. 이게 동백이라는 뜻이에요. 일본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남이 이게 영어로는 레이디죠. 그러면 계집일에 해서 춘희라고.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춘을 쯔바키라고 하고 이것을 히메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 참 잘하잖아요. 춘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춘희를 일본어로 하면 한자는 이렇게 쓰고 쯔바키 히메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 베르디 하면 뭐 오페라죠. 오페라 작곡. 지세페 베르디. 예? 베르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축배의 노래가 나오는? 예? 다 이제 다 버렸어요. 라트라비아타. 이 베르디가 이 라트라비아타를 작곡할 때 이것을 작곡하게 된 그 바탕이 되는 일종의 시나리오죠. 소설. 그게 바로 이거였다는 것. 디마 2세가 쓴 동백나무 여인 아가씨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그냥 라트라비아타 이것도 복잡하니까 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라트라비아타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춘이라고. 그러나 원작자가 말한 것은 완전히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춘이라고 따라서 하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트라비아타로. 그래서 이거 비아라고 하는 게요. 이게 비아라고 하는 길. 영어로 바이어 어디 경유해서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길이고 여기에 트라 있잖아요. 트라. 이것은 크로스. 길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트라비아타를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길을 잃은 사람 또는 길을 잃은 여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 뒤마입니다. 뒤마인데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뒤마는 백인 프랑스 사람들이 볼 때는 프랑스 정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백인들이 볼 때는 영원한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아웃사이더예요. 그래 이 사람이 이뤄놓은 업적 이대로 제대로 인정받기 참 어렵잖아요. 우리 학제로 말한다면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한 사람이에요. 뒤마는. 근데 저런 작품을 쓰잖아요. 프랑스 파리에 이게 있습니다. 방태용 아시죠? 저게 뭐죠? 방태용이 파리에 있는 국립묘지예요. 국립묘지에 저게. 하여튼 프랑스를 대표하는 사람들 각 분야에서 그런 사람들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립묘지하고 달라요. 여기에 들어간 문필가들이 몇 사람 있더라고요. 그 순서대로 하면 볼테르 아시죠? 볼테르. 볼테르 하면 무슨 말이 생각나나요? 나는 당신의 의견에 디스어그리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당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방어해 주겠다. 유명한 말이죠. 볼테르. 그래서 볼테르가 여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장자크 루소가 들어갔고요. 에밀 졸라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빅토르 위고가 들어갔고요. 앙드레 말로가 들어갔어요. 알렉산드르 뒤마가 1810년에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어딘가 묻혔죠. 그런데 이제 알렉산드르 뒤마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장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쪽에 찬성, 한쪽에 반대했겠죠? 거기서 결단을 내린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에서 제1인자가 누굽니까? 헌법적으로? 대통령이에요. 시라크 대통령 기억나세요? 시라크. 이 시라크 대통령이 결단 내려버렸어요. 이장시켜. 이게 2002년입니다. 아까 그 뒤마가 태어난 해가 몇 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1802년에 태어난 알렉산드르 뒤마는 꼭 200년 후에 2002년에 프랑스 국립묘지인 팡테용의 이장이 되는 겁니다. 역대 프랑스 문필가로서는 6번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들 멋지죠? 네? 아빠의 대를 잇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져요.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참 많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는 그 몽테크리스토 백작에 나오는 그 문장. 아까 뭐였죠? 절망의 궁극을 맛본 사람이라야 뭐 한다고요? 네, 절정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 교사의 길 또는 교감의 길, 교장의 길 결국 간단하지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 의견이 절대라고 생각하는 이런 나라에서 그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앉혀놓고 그 앞에서 스승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 교사의 절망 이런 것들은 통시대적으로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나라에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참 괜찮다는 나라들 있잖아요. 가서 꼭 물어보거든요. 교장선생님 만나면 교장선생님 어떤 교사에 대해서 막 칭찬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교사에 대해서 클레임을 거는 학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연히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을 상쇄시켜주는 것이 결국 뭡니까? 뭡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살아나는 걸 보는 거죠.
아이들이 일어서는 걸 보는 거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일어서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희망을 느끼는 거다. 절정의 희망을 느끼는 거다는 거. 비록 소설 작품이긴 하지만 이 당테스 어떻게 씁니까? 당테스. 뭐가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저 신부님이 들어가야 될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큰 부대지 우리라면 그 속에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질 때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종이 한 장 가지고 몬테크리스토섬에 가봤더니 있더라고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는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속에서 분노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감이 일어나. 그리고 김성한 교육감 주특기인 것처럼 꼭 뒷끝을 봐주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내가 내 손으로 봐주잖아요. 그러면 그 불행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 스트레스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정리해버리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뒤망. 얼마나 그 백인 정통 프랑스인들이 미웠겠어요. 자기들이 이런 작품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계속 자기 작품 역사를 끌어들이는 건 뭡니까? 국민들에게 역사의식을 주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죽을 때 보면 이렇게 별로 그렇고 그런 땅에 자기가 묻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시라크라는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단 말이에요. 자기 눈으로 그걸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결국 이런 일이 온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전북교육청 정책교육연구소에서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일제시대에 그 잔재를 확인하고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곧 전체 한권으로 된 책자가 나올 겁니다. 그걸 한번 꼭 읽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일본의 문화, 일본의 문학, 일본의 언어, 일본의 제도, 일본의 식물 이런 것에 젖어 있는가. 그걸 한번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춘이 말하면서 자기가 마치 춘이 오페라 몇 번이나 봤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작품인 것처럼 근데 춘이 그런 작품은 없다고 말해요. 어떻게 한국 사람 입에서 계속 일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춘이를 그렇게 입이 아프도록 말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것이 아닌 것은 특히 일본에 해당하는 것은 그냥 과감하게 없애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몇 분이나 했나요? 30분. 한 30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질문 시간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질문 시간. 왜 꼭 저 느낌이 꼭 비웃는 듯한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 네. 그래 이제 질문 한번 해보시죠. 예,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승환 교육감 언제 이렇게 대면에서 뵈면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앉아서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한 번씩 이제 다른 시도에 근무하는 선생님들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다른 시도의 선생님들께서 전라북도 선생님들은 굉장히 행복해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그래서 그런 소문들이 도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왜 그런 소문이 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특별하게 대답할 게 없어요. 대답할 게 없고 이 순간까지도 저는 저 자신에게 독백처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김승환, 잘 살아줘서 고맙다. 이 말. 이 독백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대단한 자리다
상당히 힘 있는 자리다. 그런 의식이 1도 없다고 하면 과학적 진실에 반하니까 99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 자리를 인식할 수 있는 내 자신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지금이 11년 넘어서 이제 12년 이렇게 쭉 만나고 있잖아요. 항상 마음속에 상처받지 않고 잘 되면 좋겠다. 그런 희구가 항상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게 다른 지역에서 조금이나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그 시 이야기를 좀 할까요? 시 이야기를 하죠. 이건 전혀 지금 계획 없었던 건데 그 시가 주는 힘이 굉장해요. 이렇게 시 읽다가 눈물이 나는 사람도 있고, 시 읽다가 자신의 삶을 아주 깊게 되돌아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지금 갑자기 뭔 시를 할까 하다가 혹시 그 손 세실리아가 쓴 나를 누린 마라톤을 아세요? 곰국만 알아요. 뭐마? 곰국. 곰국? 곰국을 써서 손 세실리아가? 네네. 그래요. 그 제주 조천면에 시인의 집 카페가 있거든요. 들어보세요. 지금 몇 사람은 졸려 있어 얼굴이. 몇 사람은 지금 내가 참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네. 자, 들어보세요. 저기 검색하지 마세요. 나 안 틀리니까. 나를 누린 마라토너 손 세실리아. 다시 태어나도 아빠와 결혼하겠느냐는 아이의 질문에 한참을 묵묵하다가 다른 건 몰라도 너랑은 만나고 싶어 애들로 답했더니 자기는 안 된다며 난감해한다. 이유인즉 20여 년 전 출전한 마라톤 대회에서 있는 힘을 다 써버렸기 때문이란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자 우승 부상이 엄마인 이유로 필사적 질주 끝에 월계관을 썼지만 그 후유증으로 아직까지 숨이 차고 무릎도 썩음썩음하다며 이런 몸으로 재출전은 무리라 너스레다. 만약 선두 자리를 내주기라도 한다면 그땐 엄마와는 남남일 거 아니냐. 그럴 바엔 차라리 지구별에 다시 오지 않는 편이 낫겠다며 장난삼아 낄낄대다가 돌연 정색하더니 끝내 눈물바람이다. 예상치 못한 여기서 박혔어. 예상치 못한 내가 처음이야 또. 잠깐만요. 예상치 못한 고백에 울컥해져 이 풍진 세상의 여자의 몸으로 와 여자를 낳은 일이야말로 내 생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다만 속으로만 대내는 엄마와 딸의 이야기. 딸 없는 엄마는 전혀 느낌이 없겠죠. 그러니까 나 이 시를 읽을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엄마와 딸한 게 아이고 저것이 누구 닮았어. 이 말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 엄마들은. 그런데 그렇게 미운지만 골라가면서 사는 딸도 항상 그 가슴 속에는 엄마가 영원한 로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그런 딸을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라 그런 뜻입니다. 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또 남은 선생님들 이건 남녀 차별이야 이러면 안 되고요. 왜 엄마 이야기만 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괜찮죠 시간? 네, 여기서 마칠게요.